남보라 씨가 이 막내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요. 13번째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20살이 난다고 합니다. 남보라 씨가 대학생일 때 이제 막내 동생이 태어나게 된 건데요. 이때 남보라 씨가 뭐 학교도 다니고 활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바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 사정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집에 딱 갔더니 모르는 아기가 딱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얘는 누구야? 라고 했더니 아, 우리 13째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특히 12번째 동생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12번째 동생을 두고 이제 남보라 씨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가 우리 집 막내다. 얘가 진짜 막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남보라 씨가 13째를 딱 봤을 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움이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12남매나 13남매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데 아, 그쵸. 남보라 씨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었던가 봐요. 아, 사실 저도 이제 3남매의 장녀이긴 한데 이게 비할 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남보라 씨가 12번째 동생을 사실은 굉장히 금이야 오기야 너무너무 귀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이제 좋은 거 다 먹이고 비싼 거 다 이제 사주면서 아까 부모님이 얘가 진짜 막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시간과 돈과 사랑을 다 쏟은 막내가 있는데 또 태어나니까 조금 당황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그 장녀 롤이 있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밥 차려줘야 되고 내가 좋은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생이 좋아하면 조금은 양보해야 되고 그런 게 항상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막내를 또 케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막 너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와, 내가 또 일을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막내는 정말 제가 거의 손을 안 댔어요. 태어나서도 안 보고 막 뭐 해줘야 되는데도 안 해주고 엄마가 키워 엄마 애기잖아 약간 맞아. 와, 근데 정말 얘기만 들어도 그 13남매 장녀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 같은데 육아도 굉장히 많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부모님이 맞벌이여서 또 육아를 많이 하기도 했고 이 어머님이 23살에 출산을 시작해서 45세 이 13째를 낳으셨다고 해요. 특히 45세 낳을 때 이게 노산이잖아요. 엄마가 또 노산이면은 이거 출산하고 나서 아기 또 돌보기 쉽지 않거든요. 남보라 씨, 아니 이제 고생 끝인가 했는데 또 나보고 육아를 하라고 정말 이건 뭐 언니의 마음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으로 고생이 몰려왔지만 아이고 또 이게 또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또 막내 동생도 굉장히 귀여워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이 댁은 그러면 함께 밥 식사를 같이 모여서 할 때도 항상 그 잔치 분위기가 아니 15인분이잖아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집기라던가 주방 용품 자체가 다 이제 식당용으로 다 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라면을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줬는데 라면을 끓일 때도 기본적으로 한 10개 정도는 끓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양의 라면을 잘 끓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물을 다 이제 끓여놓은 다음에 봉지들을 10개를 다 깐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과 스프들을 다 이제 일일이 해체를 다 해놓고 물이 끓으면 한 번에 다 넣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방법이 뭐냐. 이게 약간 군대식인데요. 애들이 이제 면이 팔팔팔팔 끓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고 있다가 면을 한 번만 딱딱딱딱딱 다 뒤집어요. 그 다음에 바로 접시에 옮겨 담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분만 하는 집은 그러면 설 익는 거 아니야? 밀가루 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한 10번 정도 덜어놨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 다 그때 맛있게 익는다고 해요. 와. 조금 덜 익혀놔야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런 노하우를 알려준 거죠. 네.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남보라 씨는 뭐 언니나 누나가 아니라 그냥 엄마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 동생들이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엄니. 이게 엄마에다가 언니의 니자 합한 건데 사실 이 언니가 엄마의 사투리잖아요. 엄니.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으로 엄마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제 이 당장 엄마 아빠가 맞벌이니까 집에서 뭐 동생들이 뭐 필요할 때 뭘 해줄 사람, 뭘 줄 사람
남보라 씨였던 거죠. 남보라 씨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내가 애들 학원비면 뭐면 다 대줬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어렸을 때 눈치 보면서 학원을 다녔다. 다니고 싶은데 동생들이 줄줄이니까 눈치를 봤겠죠. 우리 동생들은 눈치 보게 하지 말아야지 해서 학원비도 대주고 뿐만 아니라 학비도 대주고 그러면서 나는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고 그리고 또 배우가 되고 나서는 수입의 대부분을 동생들한테 썼다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 동생들한테 밥을 해줘야 되니까 저녁 시간 데이트를 안 했다고 해요. 친구들한테 이제 아이쿠야. 만나야 될 때, 남자친구 만날 때도 우리 7시나 8시에 보면 안 될까라고 하면서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좀 적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청춘의 그 데이트를 조금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남보라 씨가 여러 가지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면서 얼마나 K 장녀로 열심히 살아왔는지 여러모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고 싶어요. 근데 동생들 챙기려고 집에 일찍 들어가고 또래들과는 분명 좀 다른 생을 살았던 것 같은데 많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방송이 나간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남보라는 버는 수익의 대부분을 다 그냥 동생들한테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반응이 컸어요. 그래서 남보라 씨가 이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사실 나도 어릴 때는 내가 많이 희생해야 되고 내가 많이 보태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굉장히 좀 배포 크고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동생들과 부모님이요. 남보라 씨의 이런 노력을 잘 알아주고 이제는 동생들이 남보라 씨를 먼저 챙기는 아주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